아시안 증오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구체적인 이 수치가 나왔는데 언어 폭력과 멸시, 또 물리적 폭력, 온라인 모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아시안들이 미 전역에서 당한 다양한 증오 범죄 피해 사례도 공개가 됐는데 주로 비즈니스 업체들과 또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백신이 매우 위대하고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이 증오범죄 실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참 어제 일어난 그 애틀란타 네, 총격 네. 사건 참 충격적이고요. 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에서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에 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이제 크게 늘었다는 글쎄요. 오늘 그 LA 타임즈 특별 기사죠. 예, 예. 이걸 지금 제가 보고서 자세히 좀 전해드리려고 네, 좀 네. 서머리해 왔는데요. 그 전국적인 아시안 인권 단체 Stop AAPI 헤이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그 아시안 증오 범죄를 보고받은 그 숫자를 이제 통계한 겁니다. 3,795건.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리포트가 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 그 Stop AAPI Hate라는 그 단체에 네, 네. 보고가 된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범죄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오 범죄 피해를 당한 아시안들이 전부 다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것은 경찰의 집계가 아니라 이 기관의 집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지금 3,795건보다 몇 배 더 많은 그런 아시안 헤이 크라임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Stop AAPI 헤이시라는 단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거론할 텐데 이 단체는 지난해 3월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부터 만들어진 단체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뭐 1월, 2월 그 당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졌을 때 미국에서 이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Stop AAPI 헤이트가 이미 그때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네, 네. 만들었던 거예요. 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응했는데 이 참고로 AAPI는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의 약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아시안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를 멈춰라, 혐오로 멈춰라.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단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종별, 유형별로도 아시안 증오 범죄 집계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예, 됐죠. 집계 발표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LA 타임즈가 자세히 보도했는데 그 일단 민족별로 먼저 살펴보면 차이니즈 아메리칸에 대한 범죄가 전체 아시안 증오 범죄의 약 40%에 달해서 단연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코리안 아메리칸 네. 15%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세 번째가 필리핀 아메리칸. 아하. 그러니까 필리핀계가 세 번째로 많은 피해 8%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Stop AAPI 헤이트가 구체적으로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네. 전체 피해자들의 3분의 2가 넘는 68%가 버벌 하라스먼트. 그러니까 언어 말로, 폭력. 언어 폭력. 예, 언어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셔닝인데 셔닝이라는 건 이제 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21%나 달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아주 싫다. 지금 무슨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네, 네.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계 미국인들을 보면 그냥 피해버리고 예.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당하는 입장에서 모욕적이잖아요. 모욕적이죠. 그런 것이 21%에 달했고요. 세 번째가 육체적인 폭력, 피지컬 어뷰즈먼트, 육체적 폭력이 11%였고 네. 9%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였는데 대표적으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터에서 워크플레이스에서 아시안으로서 당하는 인종차별 내지는 또 어떤 비즈니스 업소에서 에이시안 고객들이 당하는 어떤 서비스 거부 네. 이런 것 등이 합쳐서 한 9% 달했고요. 7% 정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에이시안들에 대한 희롱과 모욕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참 다양하게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런 그 증오 범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범죄들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은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용은. 이 조사를 한 Stop AAPI Hate 단체가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또 우리가 봐야지 더 실감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일단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는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 업소 아니면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몇 가지 공개된 사례들이 나왔는데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먼저 버지니아주,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어넌데일 지역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한 귀환이 나타나서 뒤에서 여성에게 주먹을 날려서 때리고는 여성을 향해서 일부러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펄럭펄럭. 그러니까 너 그 코로나 얼마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기침을 막 여성을 향해 하더니 네. Chinese B라는 그 욕 있잖아요. 예, 아실 거예요. 그 Chinese B라고 하면서 욕설까지 퍼붓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 전형적인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헤이 크라임이었고요. 또 회피하는 유형. 우리가 회피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아시아계 미국인이 이제 승객으로서 탑승을 하자 아하. 오늘도 또 아시안 승객이 4개 왔네. 굉장히 그 짜증난다는 식으로 어허. 그런 얘기를 네,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더니 당신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참 굉장한 그 모욕이고 그러면서 그 아시안 승객으로부터 최대한 몸을 떨어뜨리는 자세를 취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기분 나쁜 자세를 취했고 거기에 더해서 한마디 더 했는데 더 이상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좀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아시아는 아주 멸시한. 글쎄 말입니다. 이런 사례도 아주 대놓고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 때 옆으로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고 피해서 피해가고. 길을 바꿔서 간다든지 이런 거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를 피하는 이것도 그렇죠. 맞아요. 네. 저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이 사례들 중에서는 LA에서 일어난 케이스도 있죠. 네, LA에서 일어난 네.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LA시 피코 유니온 지역에서 30대 중반의 두 아이 어머니인 베트남계 여성 홍리 씨, 라스네미 리.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베트남계인데 남편이 한국인입니다. 그 코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스네밀인데 그 한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타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명함을 건네면서 네. 점심을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홍리 씨는 자기가 결혼한 유부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남성이 자신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 2분 정도 그런 공간에서 2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죠. 한 2, 3분 정도 온갖 경멸하는 내용의 욕설들을 쏟아내면서 모욕을 하더니 심지어 당장 너네 나라 아시아로 돌아가라 뭐 이런 그 얘기까지 이건 완전히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적인 언사들까지 쏟아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리 씨는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몰아붙이니까 너무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그렇죠. 놀라죠. 그냥 코너에 몰렸다고 그래요. 네. 그 남성이 막 몰아붙이면서 다가오니까 그냥 코너에 몰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그 식당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식당 안에서 식사 못하지만 이제 투고는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오더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그냥 외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고스란히 그냥 그런 이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종업원이 왔는데 그 남성에게 다른 방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남성은 다른 방으로 가서 기다려고 결국 자기 음식 받아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도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도 안 하고 글쎄 말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식당 측에서의 대응도 없었고 그 주변에 있던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LA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이 사람 경우에도 뭐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문제예요. 주변에서도 안 도와주고 식당 쪽에서도 뭐 아무 도움도 없었고 결국 그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 홍리 씨가. 근데 경찰이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LA 경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 이런 식의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어. 거의 일상이다. 내가 경찰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흔한 일인데 뭐 이런 거 갖고 경찰에 오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리 씨는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그 한국계 미국인 남편에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SNS에다가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그 식당에서 갑자기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럴 때 당황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제 찍었던 거죠. 영상을. 영상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영상을 올리면서 공개한 거죠. 공개하면서 누구도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을 겪으면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 홍리 씨, 이 베트남계 여성. 근데 이 홍리 씨는 어찌됐건 자신이 이렇게 직접 피해를 겪으니까 너무나 참 참담했고요. 글쎄, 그래서 그렇죠. 그 피해를 당한 이후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우리가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도 보도해 드렸지만 LA시가 시작한 LA vs Hate 이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로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무튼 이 홍리 씨의 메시지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당하면 반드시 그 당하고 그냥 물러서면 계속되니까 맞서야 된다. 이제 이 메시지를 좀 전하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아시안들이 좀 피해를 당하고도 위축되는 네. 문화 이게 사실은 좀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 그 홍리 씨가 특히 이 부분에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아하. 아시아계 사회의 문화가 소극적이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네, 특히 네. 또 아시안이 좀 가부장적인 사회, 뭐 장유 유서를 따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억눌리는 게 있어요.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보면은 아시안 사회에서 보면 뭐 여자인 네가 뭘 잘못했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기를 먼저 돌아본다는 거죠. 가족들마저도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뭔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네.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피해를 입었는데 왜 피해자가 내가 뭐 잘못했는지 왜 따지냐? 잘못한 가해자를 뭐라 그래야죠. 뭐라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맞아요. 이 홍리 씨는 그래서는 안 된다.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고 상대는 가해자고 결국 가해자를 잡아야 되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을 결국 비판하고 또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아주 맞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홍리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누구도 공포스럽게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홍리 씨가 본인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아주 이 적극적인 이 운동가로 지금 변신을 했는데 이 홍리 씨의 이 얘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 스탑 AAPI 헤이트의 설립자 메누샤 컬카니라는 사람이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그 이 스탑 AAPI 헤이트 운동을 하면서 최근에 그 연방 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 그러니까 각 정부들에게 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탑 AAPI 헤이트와 파트너십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네. 함께 노력하자. 네. 그런 내용을 제안을 했다고 좀 소개했는데 뭐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뭐 사실 흑인들 같은 경우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굉장히 좀 그렇죠.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그 BLM 운동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안도 스탑 AAPI 헤이트 같은 이런 단체가 뭐 연방 정부라든가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관심을 받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아시안들이 그만큼 권익이 신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제안은 좀 의미 있는 제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하라라고 언급을 했네요. 어제 이 시간에 글쎄 전해드렸는데 말이에요. 우리 최영호 앵커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1월 달에 몰래 맞고 나갔는데. 나갔고 아무 얘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었는지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했는데 어제 그 박스뉴스와 인터뷰였어요. 네, 네. 그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 동안에 침묵을 깨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맞아라 이렇게 네, 권고한 네. 것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맞을 것을
권고할 것이다. 자기가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찍어줬던 사람들에게도 접종을 권고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각자 생각이 있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백신들은 매우 위대한 백신이고 그레이트 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위대한 백신이고 매우 안전한 백신이다. 그리고 또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백신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그래도 전직 대통령다운 한마디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나 백악관에서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길 바랬다라는 이제 보도를 어저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백악관이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그런 요청에 좀 화답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지난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서 네. 백신을 맞은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는데 특히 이게 지금 비밀에 붙여져 가지고 네. 당시 백악관에 있던 최측근들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글쎄 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맞을 거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할 일이 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어제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뒤늦게나마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다행이죠. 되고요. 한자에 그런 얘기 있죠.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는데 좀 만시지탄적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정치라든지 뭐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뭐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은 이 백신 접종이라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나는 공화당이니까 안 맞겠다, 민주당이니까 맞겠다. 이건 좀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에 너무 몰입된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과학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그냥 뭐 음모론이라든가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건 정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문제가 많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용석 국장이었습니다.